안녕하세요. 메타 분석을 이용한 수정된 강제 유도 운동 치료가 성인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 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제주 한라대학교 작업치료과의 김석범입니다. 자,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재현 순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 기능은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 발병 후 생존자의 70에서 80%에서 기능 손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뇌졸중 후 6개월 이후에 25에서 53%가 일상생활 동작 중 1개 이상의 과제에 의존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지운동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로서 강제유도 운동치료, 양측훈련, 로봇치료, 반복적 과제훈련, 거울치료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CIMT 강제유도 운동치료란 비마비 측 상지를 2주 동안 깨어있는 시간의 90% 동안 어감용 팔걸이 또는 장갑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마비 측 상지는 매일 6시간씩 반복적인 과제 특이성 고강도 훈련을 통해 마비측 상지의 사용을 유도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의 수정된 버전으로서 MCIMT 수정된 강제 유도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는 비마비측 상지를 2주 이상 깨어있는 시간의 3시간 미만 어감용 팔걸이 또는 장갑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마비측 상지는 하루에 3시간 미만 반복적인 과제 특이성 고강도 훈련을 통해 마비측 상지의 사용을 유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제한시간과 치료시간을 3시간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치료기간을 2주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CIMT와 MCIMT의 신경학적 기전을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의 경우 마비측 상지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을 비마비측 상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비측 상지의 운동 기능이 향상된 이후에도 비마비측 상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마비측 상지의 사용 기회가 감소되며 이를 학습된 비사용이라고 합니다. CIMT와 MCIMT를 통해서 마비측 상지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유도시켜 줌으로써 비마비측 상지에 의한 보상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대뇌거질의 신경 가소성과 거칠 제고 조화 등 다양한 변화를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MCIMT의 신경학적 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MCIMT 적용 연구 발표된 이전 연구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비마비측 상지의 제한 시간의 경우에 하루에 3시간 4주, 주 6회, 총 72시간에서 하루 5시간 10주, 주 5회, 총 250시간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요. 마비측 상지의 치료시간 또한 하루 30분 10주, 주 3회, 총 15시간에서부터 하루 2시간 3주, 주 5회, 총 30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마비측 상지의 억제 방법의 경우에 어감용 팔걸이를 이용하여 상지 정체를 제한시키는 방법과 어감용 장갑을 이용하여 손과 손목을 제한시키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마비측 상지의 제한시간의 경우에는 총 제한시간으로, 마비측 상지의 치료시간은 총 치료시간으로, 비마비측 상지의 억제 방법은 제한 부위로 변수명을 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 기능 향상에 있어 MCIMT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고 치료 적용 조건, 그러니까 총 제한 시간, 총 치료 시간, 제한 부위를 조절 변수로 하여 치료 적용 조건에 따른 효과 크기와 그룹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MCIMT의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 조건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작업치료 사회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일상생활 수행 향상을 위한 중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자, 연구 설계는 MCIMT가 성인 뇌졸중 환자의 상지운동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근 실험 연구를 선정하여 상지운동 기능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절 변수 및 산출 방법은 총 제한 시간의 경우에 정의는 치료기간 동안 비마비측 상지에 제한을 두는 총 시간으로서 이를 제한 시간 곱하기 주당 적용일 곱하기 적용주로 산출하였습니다. 총 치료 시간의 경우에는
치료기간 동안 마비 측 상지에 적용하는 과제 특이성 훈련을 실시한 총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치료시간 곱하기 주당 적용일 곱하기 적용주로 산출하였습니다. 제한 부위는 치료기간 동안 비마비 측 상지를 제한하는 부위로 정의하였으며 팔 전체 또는 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문헌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문헌 선정은 피코스를 통해 국외전자 데이터베이스인 파브메드를 검색한 후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성인 뇌졸중 환자로 제한하였으며 중재는 MCIMT를 중재 방법으로 적용한 논문으로 하였습니다. 비교 집단은 MCIMT를 적용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정의하였고 연구 결과는 상지 운동 기능 측정 도구 중 하나인 FMA로 측정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인 RCT 실험 설계를 적용한 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배제 기준으로서 MCIMT와 다른 치료를 혼용하여 중재로 적용한 연구는 배제하였으며 대조군이 없는 연구, 사례 연구, 메타 분석 연구, 원문이 없는 경우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 등은 배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문헌 검색 및 선정은 출판 연도가 200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발표된 문헌으로 하였으며 주제어는 스트록, 그 다음에 Constraint Induced CIMT 이렇게 하였습니다. 검색된 논문은 선정 및 배제 기준을 중심으로 초록과 전문을 검토한 후에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정된 문헌에 대한 질평가의 경우에는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자다트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수행 결과 모든 문헌이 3점 이상으로 문헌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된 문헌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방법으로서 저자,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상자 수, 중재 방법, 비마비 측 상지의 제한 시간, 마비 측 상지의 치료 시간, 비마비 측 상지의 제한 부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서 R 버전 3.6.3을 이용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균 차이로 효과 크기를 전환하여 95% 신뢰 수준으로 값을 산출하였습니다.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무선 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효과 크기의 이질성은 각 효과 크기들의 관찰된 분산, Q값과 총 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의 비율 i제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치료 적용 조건을 조절 변수 중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메타 아노바를 실시하였으며 이질성의 효과 크기를 조절 변수로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R제곱을 산출하였습니다. 출판 비틀림은 효과 크기 표준 오차의 비대칭을 확인하기 위하여 퓨넬 플랫과 에거 리그레션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및 고찰입니다. 먼저 문헌 선정의 경우에 검색된 문헌 367편 중 최종 11편의 연구가 선정되었습니다.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선정된 문헌 11편의 일반적인 특성을 서술하면 실험군이 151명, 대조군 152명 등 총 303명의 뇌졸중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나이 범위는 10세에서 87세였으며 뇌졸중 이후 발병 기간은 한 달 이내의 급성기 환자부터 4년 이상의 만성기 환자까지 다양하였습니다. 중재 기간의 범위는 2주에서 10주로 보고되었으며 비마비 측 상지의 총 제한 시간의 범위는 72시간에서 250시간, 마비 측 상지의 총 치료 시간 범위는 15시간에서 30시간, 비마비 측 상지의 제한 부위는 팔과 손 전체를 제한한 3편의 논문과 손만 제한한 8편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MCIMT의 전체 효과 크기를 살펴본 결과 MCIMT가 상지 운동 기능에 미치는 전체 효과 크기는 0.975로 매우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MCIMT가 상지 운동 기능의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 적용 조건별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총 제한 시간의 경우 100시간 이하 집단의 효과 크기는 0.99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지만 250시간 이상의 집단의 효과 크기는 0.902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총 제한 시간의 100시간 이하 집단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두 집단의 효과 크기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총 치료 시간의 경우 30시간 미만 집단의 효과 크기는 2.0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30시간 이상 집단의 효과 크기는 0.182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총 치료 시간이 30시간 미만 집단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효과 크기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제한 부위는 팔과 손 전체를 제한한 집단의 효과 크기가 0.19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손을 제한한 집단의 효과 크기는 1.110으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였습니다. 손을 제한한 집단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의 효과 크기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출판 빗둘림 및 민감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피넬 플랫에서 리스크레이션 1.0을 기준으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육안으로는 비대칭이 확인되었으며 출판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검사로서 에거 리그레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바이어스 0.82로 효과 크기와 표준 오차의 관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출판 빗들림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본 연구는 검색 엔진을 이제 퍼브메드로 제한하여 검색했다는 제한점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총 제한 시간과 제한 부위의 하위 그룹에 대한 연구 편수가 적어 효과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자, MCIMT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운동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게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이는 MCIMT가 뇌졸중 환자의 상지운동 기능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0.975로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총 치료 시간이 MCIMT의 효과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MCIMT의 효과 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총 치료 시간을 30시간 미만으로 프로그램하고 총 제한 시간은 총 치료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며 제한 부위는 팔과 손을 제한하는 방법과 손만을 제한하는 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의 의의로서 뇌졸중 환자에 대한 MCIMT의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의 효과적 선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